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 2021년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20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 21번입니다. 다음 중 선형구조로만 묶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자료 구조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스택하고 큐는 좀 익숙하시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원소들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일어나는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구조였었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나오는 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줄 서는 거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 먼저 도착했을 때 먼저 일을 끝내고 나갈 수 있게 딱 그 공평한 그런 그 순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료 구조였죠. 자, 우리가 데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텐데요. 데크 같은 경우에는 큐 두 개를 좌우로 뒤집어서 붙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큐가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인이 이쪽이고 아웃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이어서 합치니까 이쪽 끝에서도 인아웃이 다 되고요. 오른쪽 끝에서도 인아웃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데크가 되겠습니다. 큐의 장점, 스택의 장점 두 개를 결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자료 구조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스택하고 큐하고 데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나온 21번 선형 구조로 묶인 걸 찾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자, 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거 순차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데크 네, 이렇게 있었고요. 비선형 구조, 그러니까 선형 구조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이걸로 우리가 트리하고 그래프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21번 문제를 풀 때 트리하고 그래프가 들어간 거를 제하면 답이 나오겠죠. 여기 트리가 있고요. 여기에 그래프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테스트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시험 대상 모듈을 호출하는 간이 소프트웨어이다. 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필요에 따라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모듈을 수행한 후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테스트, 그렇죠? 모듈하고 모듈을 이렇게 엮어서 테스트를 할 때 이게 상향식인 거죠. 그럴 때 드라이버, 이 위쪽에서 나를 불러줄 누군가가 없을 때 필요한 게 테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테스트 대상 모듈이 호출하는 하위 모듈의 역할을 한다. 네, 지금 요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라이버는 이렇게 엮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려고 할 때 나를 불러줄 상 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아래쪽 지금 4번에서 얘기하는 요 하위 모듈은 스톱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자, 23번입니다. 다음 트리에 대한 중위순회 운행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인오더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중이니까 내가 현재 노드, 작업 노드를 D라고 놓고 레프트하고 라이트 사이에 이 D가 중간에 껴있는 형태가 되는 게 중위순회였죠. 그러면 A가 현재 D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작업 노드에 해당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보자면, 다시요, 이렇게 보자면 왼쪽을 전부 다 해결하고 그리고 A를 순회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의 왼쪽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왼쪽 표시되어 있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왼쪽 그리고 현재 작업 노드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D, B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왼쪽이 모두 다 끝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A를 중간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도 역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왼쪽 2, 그 다음에
위에 D에 해당하는 알파벳 C 그리고 오른쪽 F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위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4번이 되겠네요. 이게 중위가 있을 수도 있고 전위가 나올 수도 있고 후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다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씩 다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번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 은 문제입니다. 1번에 보니까 스톱하고 드라이버가 나왔는데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 아니죠. 이거는 모듈을 통합해서 상향식 통합, 하향식 통합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 입력 도메인 분석, 랜덤 테스트, 자료 흐름도 이런 것들은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들의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 다시 한번 볼게요. 테스트 레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처음에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때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다 분석을 해놓고 나서 검증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능 명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됐나? 검증해야겠죠. 설계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고 제대로 됐나? 검증합니다. 자, 이건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 중심인 거예요. 개발자가 일을 하면서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거 제대로 됐나? 이걸 확인하는 게 검증이라는 거죠. 개발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끝나고 나서 잘 됐을까?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확인은 무엇일까요? 확인은 요구사항 분석이 잘 됐는지를 인수 테스트를 해봐야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나올까? 이거는 사용자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증은 개발자 중심, 확인은 사용자 중심이 되겠죠. 자, 문제를 풀기 전에 검증과 확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검증은 제품의 생산 과정을 테스트해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 맞아? 네, 요거를 생각하는 게 검증이다. 그럼 확인은 뭐다? 생산된 제품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정상적인 제품이 제대로 동작할까? 네, 요거는 사용자 입장, 요거는 개발자 입장. 자, 문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검증과 확인을 구별하면 찾고자 하는 결합 유형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검증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확인은 소프트웨어 결과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검증은 작업 제품이 요구 명세의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측정하는 작업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검증은 작업 제품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측정하며 확인은 개발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측정하며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던 거하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증은 개발자 요구고요. 확인이 사용자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은 4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작권 관리 흐름도 다시 한번 눈에 익혀놓고 문제풀이로 갈게요. 저작권 관리 흐름도를 보면 콘텐츠 제공자가 일단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콘텐츠 제공자 안에 패키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패키저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을 하느냐? 콘텐츠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저작권을 지켜줄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포함시켜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패키저였죠. 자, 패키저가 이렇게 묶어서 콘텐츠 분배자인 상거래를 주도하는 분배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소비자가 콘텐츠를 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가지고 소비자에게 갔을 때 그 제품은 이렇게 DRM 컨트롤러와 보안 컨테이너가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더라. 그리고 아래쪽에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권한 정책과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있더라. 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26번,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 중
패키저의 주요 역할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패키저 다시 한번 보자면 패키저는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잘 묶어서 저작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넣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며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단위이다. 하나 또는 몇 개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이다. 서로 모여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레고로 여러 그 작품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조각 하나, 그거에 해당하는 게 모듈이라고 했었죠. 지금 27번에서 설명하는 저 내용들은 모두 모듈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지금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상식선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보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잘 알맞게 조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작성 지침 정의를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내용일까요? 사용 설명서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사용 매뉴얼을 작성할 때 어떤 구성 요소를 넣을지를 정의하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를 했으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별 내용 작성. 이게 나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해야죠. 제대로 잘 됐는지. 검토에 대한 내용이 다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다에 들어갈 거 순서대로 정리했다. 네, 거꾸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가에 들어갈 게 디귿이고 이렇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사용자 매뉴얼 작성 절차입니다. 쭉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코드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침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공백을 이용하여 실행문 그룹과 주속을 명확히 구분한다. 네, 공백 없이 글을 길게 쓰면 우리도 사실 보기 어렵죠? 네, 공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논리식과 산술식은 괄호, 들여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히 잘라줘야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빈줄을 사용하여 선언부와 구연부를 구별한다. 네, 구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한 줄에 최대한 많은 문장을 코딩한다. 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최악의 경우 검색 효율이 가장 나쁜 트리 구조가 무엇이냐. 지금 네 가지가 모두 트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AVL 트리, 우리가 앞에 1과목에서 나왔었던 트리 이름인데요. 이건 스스로 균형을 잡는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이렇게 생긴 게 트리죠. 이렇게 생긴 게 트리인데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AVL 트리는 이 모양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이 위쪽으로 가도록 되도록이면 중심이 잘 잡히는 모양이 되도록 이걸 스스로 계속 모양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AVL 트리, 스스로 균형을 잡는 트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2-3 트리는 무엇이냐? 요거는 내부 노드의 차수가 자식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 노드가 있을 때 차수가 2개인 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차수가 3개인 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또는 3, 너무 많은 자식이 생기면 복잡해지겠죠, 트리가. 그러니까 복잡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내부 노드의 차수를 2나 3으로만 딱 지정을 해놓은 트리가 2, 3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레드블랙 트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각각의 노드를 레드라던가 아니면 블랙이라던가 둘 중에 하나인 색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인데 균형을 계속 잡아가겠다라는 기능이 AVL 트리처럼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이진 탐색 트리.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진 탐색 트리가 왜 효율이 나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진 탐색 트리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양이 안 되고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원래는 이진 탐색 트리가 반으로 나누어서 이 내가 검색할 범위를 반씩 계속 줄여나가는 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이 그림은 50과 비교, 40과 비교, 30과 비교 10까지 4번을 다 비교해야 찾을 수 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정점 A를 선택하여 깊이우선 탐색으로 운행한 결과는 무엇이냐? 깊이우선 탐색 DFS에는 스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택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A가 시작점이라고 했으니까 A를 운행하겠습니다. 스택 맨 아래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A하고 연결된 노드가 3개가 보이는데 B, C, D 중에서 가장 왼쪽을 타고 깊이 있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B로 경로를 이동했고요. 스택에다가 B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B하고 연결된 C하고 E 중에서 왼쪽 E로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E에서 연결된 게 F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경로는 F가 되겠습니다. F로 갔고요. 그 다음 F하고 연결된 여러 노드 중에서 C, D, G가 보이는데 왼쪽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G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면 A, B, E, F, G가 되겠죠? 자, F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F하고 연결된 방문하지 않은 다른 노드가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스택을 이용하는 거죠. 스택을 보고 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G를 날리고 그 다음 다시 F로 돌아와서 F하고 연결된 다른 노드들 중 왼쪽에 있는 C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를 이렇게 찾아가고 스택에다가 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하고 연결된 또 다른 정점을 찾아가면 되겠죠? 지금 하나 남아있는 D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D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이 순서대로 운행한 결과인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개별 모듈을 시험하는 것으로 모듈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모듈을 지금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정한 기능을 이 모듈이 제대로 잘 동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게 무엇이냐. 요거는 단위 테스트인 거였죠. 단위 테스트가 완전하게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듈들을 엮어서 통합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였죠. 네, 그 테스트의 여러 종류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쭉 훑어서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다음은 스택의 자료 삭제 알고리즘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옆에 있는 알고리즘을 스택 그림과 함께 놓고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하나를 그렸고요. 여기에다가 A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 A를 가리키고 있는 스택 포인터 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탑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A야 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데이터인 B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은 이게 삭제 알고리즘이니까 여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지금 하나가 삽입되니까 삽입 알고리즘으로 자,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오면 탑의 위치가 이렇게 B를 가리키는 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서야 이제 삭제 알고리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삭제해 볼게요. if문을 제일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죠. 탑이 0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스택에다가 주소값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1, 2, 3, 4 이렇게 주소값을 지정을 할게요. 자, 탑이 0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탑이 2에 있죠? 2번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네요. 그럼 else문에 있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택의 이름이 s인데 그 탑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리무브하고 자, 그러면 이 b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탑-2를 해서 탑에다 넣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탑이 지금 2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2 빼기 1은 1이죠? 그러니까 1번을 탑이 가리키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키도록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탑이 A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 A도 한번 삭제해 볼까요? 다 지워놓고
자, if문으로 갔습니다. 탑이 0이냐고 물었습니다. 탑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주소값을 적었었죠? 탑이 1이니까 if문이 참이 아니네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else문을 하겠습니다. 자, 탑에 있는 값을 지워, 삭제해, 삭제했고요. 그리고 탑-1을 해서 탑에다가 넣어줘. 그럼 탑이 지금 1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1 빼기 1은 0이겠죠? 그래서 탑이 아래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삭제 연산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if문으로 가겠죠? 탑이 0이야? 네, 탑이 지금 0이네요. 맨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A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더 이상 삭제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삭제할 수가 없는 언더플로우야 라고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언더플로우가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자, 버블 정렬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9, 6, 7, 3, 5가 있을 때 패스 3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9하고 6하고 비교합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니까 둘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6, 그리고 여기에 9가 옵니다. 자, 9하고 7하고 비교해야겠죠? 7하고 9도 자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9하고 3하고 비교합니다. 자리 바꿔야 되죠? 3이고요. 여기가 9가 됐습니다. 9하고 5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9가 됩니다. 자, 패스 1을 한 결과를 물어봤으면 6, 7, 3, 5, 9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맨 뒤로 밀려가는 이런 결과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패스 3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하고 7 자리 안 바꿔도 되고요. 7하고 3 바꿔야 되는 거죠. 3하고 7이 됐고요. 7하고 5 바꿔야 되겠죠. 5, 9 여기가 7이 됩니다. 9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러면 7도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장 큰 수 2개 지금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패스 3까지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6하고 3 바꿔야겠죠. 6하고 5 바꿔야겠죠. 6하고 7 안 바꿔도 되고요. 7하고 9 안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6, 7, 9 3개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패스 3 결과가 3, 5, 6, 7, 9가 되겠다는 소리겠죠. 답을 찾아보면 2번에 3, 5, 6, 7, 9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순서가 ABC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한 후 출력 결과로 불가능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헛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택이 있어야 되겠죠? 입력 순서는 무조건 ABCD 순서로 들어가야 돼요. ABCD로 들어가서 DC, BA로 꺼내야 돼요. 그러려면 A 넣고 그 다음 B 넣고 C 넣고 D 넣고 D를 가장 먼저 꺼내야 되니까 무조건 A, B, C, D 4개를 다 넣고 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D 꺼내고요. C 꺼내고요. B 꺼내고요. A 꺼내고요. 이렇게 하면 1번은 출력한 결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2번 해보겠습니다. 스택을 그리고요. 자, B를 제일 먼저 꺼내려면 입력 순서는 무조건 A, B, C, D로 들어가야 하니까 A하고 B하고 2개를 넣어야 합니다. A 넣고요. B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꺼내면 되겠죠? B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를 꺼내야 되니까 C를 넣어야 꺼낼 수가 있죠? 그래서 C를 넣었다가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D가 나와야 되는 거죠? D를 넣었다가 뺍니다. 그 다음 A, 남아있는 하나의 A를 꺼내면 B, C, D, A 이런 순서로 출력하는 거 가능하죠? 2번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도 해볼게요. 스택 그려주시고요. C를 가장 먼저 꺼내야 되니까 입력 순서 A, B, C 무조건 3개를 다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A, B, C 3개 넣고 그 다음 C를 뺐습니다. 그죠? C 나왔고요. 그 다음 B를 뺍니다. B 나왔고요. A 뺍니다. 그리고 A 나왔고요. 그 다음 D는 어떡하죠? 아직 안 넣었으니까 D를 넣었다가 꺼내면 원하는 순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4번은 왜 안 될까요? 스택을 그려놓고
D를 꺼내야 되니까 A, B, C, D 일단은 전부 넣고 봐야겠죠? A, B, C, D를 다 넣었습니다. 입력 순서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씩 꺼냅니다. D 꺼냈죠? 자, 그 다음 B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C 때문에 B를 꺼낼 수가 없어요. B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 C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스택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35번에 불가능한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오진 않더라도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스택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 꼭 익혀놓으시면 나왔을 때 이거는 헷갈리지 않고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놓으십시오. 자, 36번 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게 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 네, 이거는 용어를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fault가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환경에서 운용되기 위해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시스템 능력.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나에서 A라는 하드웨어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B라는 하드웨어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잘 실행되던 게 B에서도 잘 실행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시스템 능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성, 효율성, 사용성, 정확성 4가지를 놓고 쭉 정리를 하자면 다른 기종으로 옮겼는데도 작업하기가 쉬울까? 그게 바로 이식성이 되겠죠? 포터빌리티.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효율성, 사용성, 정확성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다음 기출에서는 4개 중에 다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38번입니다. 테스트를 목적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강도 테스트에 대한 설명. 자,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건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주고도 얘가 쓰러지지 않나? 네, 요거를 테스트해 보는 게 강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시스템의 고의로 실패를 유도하고 네, 요거 아니고요. 시스템에 과다 정보량을 부과하여 과다하게 정보량을 부과한 다음에 과부하가 걸렸는데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요게 바로 강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3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 보겠습니다. 형상 기억나시죠? 구조도, 프로그램 코드, 코드 담은 디스크, 설계 사양서, 지침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형상이라 한다라고 했고요. 형상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식별, 버전 관리, 변경 관리, 형상 감사, 보고 네, 이런 것들이 형상 관리 프로세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형상 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네, 다소 예시가 길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형상 식별. 네, 식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형상관리 대상 찾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관리해야 되는지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목록표를 붙여놓는 거를 식별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2번째, 형상관리를 통해 가시성과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형상 통제 과정에서는 형상 목록의 변경 요구를 즉시 수용 및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금 즉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형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써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거를 검토하고 나서 검토 후에 이걸 수용하고 반영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걸 결정하는 중간 과정이 생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형상 감사는 형상관리 계획대로 형상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상 항목의 변경이 요구사항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활동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소스코드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정적 분석이 무엇이었나요? 네,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네, 동적하고 반대되는 말이 정적이잖아요. 정적은 실행하지 않아요. 이거를 동작하게 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소스코드 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소스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분석한다.
실행시키지 않고 보기만 하면서 분석한다. 코드에 있는 오류,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이다. 맞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만 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료 흐름이나 논리 흐름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20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